이런 설명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이 뭔지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또 한 분 한 분 상담 시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혼자서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이 업장, 인생의 병이 계시는 분들이 그걸 가진 채로 살다 보니까는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을 대인관계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성장한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걸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인생 치유가 목적이고 또 업장 소멸이 목적인데 뇌가 망가져가지고 뇌 수술을 했어요. 그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미분적분을 풀 수 있고 갑자기 막 외국어를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못 배운 거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장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른이 돼서는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습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이미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나 보게 되고 이러다 보면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물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배워본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어깨 넘어 배우고 귀로 듣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익히고 하는 것들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몫은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일부분만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니까는 또 들어보시고 한 달 동안 또 생각하고 살아보시고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의 목적은 우선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현재 프로그램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들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은 체계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시간이 설명의 시간입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름은 이제 인생치유 프로그램이고 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업장소멸 프로그램이죠. 사실 불교 신도들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셔도 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는 이 삼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업이라고 하는 게 지시예요. 신업, 구업, 의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업은 몸을 하는 짓이고, 구업은 입을 하는 짓이고, 의업은 마음으로 하는 짓이고.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자기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내가 바꾸려면은 또 내 생각과 말과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환경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한테서 빌든지 뭐 하든지 하는 것도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거를 빈다고요. 그런데 나는 바뀌지 않고 환경만 바뀐 채로 살게 되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절대 환경도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바뀌지가 않아요.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한테 럭셔리한 집을 주잖아요. 그 사람이 럭셔리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그 럭셔리했던 집이 돼지우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한테 돼지우리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돼지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가 럭셔리한 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바뀐다고 하는 거를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의지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큰 문제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동감하기 때문에 바뀌려고 굉장히 많은 곳에 가서 아주 이름 높은 분들,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강의도 듣고 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 좋은 책들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또는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당신도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고 그런 강의를 들어보고 하더라도 왜 그들은 다 된다는데 나는 안 되냐 이거야. 꼭 나만 안 된다 이거죠. 사실은 그 사람의 성공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맞는 성공 방식이지 누구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대인관계하는 방식도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 누구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들은 된다는데 왜 나는 되지 않느냐? 그거는 나한테 인생의 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업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고치지 않고서는 그들의 방법을 참고해서 내 식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적용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치유를 해야 되고 업장 소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의 병을 치유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가 나한테 좋게 돌아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환경이 바로 바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팔자걸음을 걷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뵈니까는 팔자걸음을 걸으시는데 야, 양반다리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내가 그 걸음을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아버지같이 걸어보겠다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굳어가지고 아예 팔자걸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이 팔자걸음을 오래 걷다 보니까는 이 골반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좀 자꾸 삐끄덕거려요. 그래서 이거 고쳐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배가 자꾸 나오는 게 좀 보기 흉해서 뱃살 좀 빼려고 헬스클럽 다니면서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자세가 이렇게 배를 내미는 자세래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뱃살을 빼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배를 내밀고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나보고 배를 쏙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어 보니까 보통도 그러고 서 있습니다. 근데 스님은 지금 배를 내밀고 서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러면 배를 내밀고 서 있죠? 그랬더니 팔자걸음을 걸으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팔자걸음을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팔자걸음을 고쳐준다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넘게 거기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팔자걸음을 지금 안 걷느냐, 지금도 걷고 있어요. 억울하죠? 그 사람들이 나를 안 고쳐줬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종아리하고는 다 보래. 그러니까 종아리도 말랑말랑하고, 그전에는 무슨 강호동이 종아리 같았어요, 제가. 그런데 아직 그것도 말랑말랑하고, 진짜 근육은 다 풀어졌어요. 지금은 팔자걸음을 안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자걸음을 걸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팔자걸음을 걷는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준 거는 내가 이제 팔자걸음 안 걸으려고 노력하면은 안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이 프로그램도 그래요. 분명히 인생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안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계속 자기가 옛날에 하던 식대로 계속 살아버리면은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병원에서 그 팔자걸음 안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주느라고 그들도 수고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나도 안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노력해서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유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치유까지는 이제는 그 옛날의 습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안 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는 드려요. 그리고 이제 교정에 가서도 그러면은 이제 그 옛날처럼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도 이제 그 표준적인 모델까지도 딱 잡아드려요. 이제 그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유지를 안 해버리면 바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타를 가지고 하잖아요. 사마타를 갖고 하다 보면은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생각만 바뀌지 말과 행동까지는 바뀌지 않은데 우리가 느끼는 건 다 생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바뀌었다는 착각이 빠져 있죠. 말과 행동까지 바뀌려면은 실제로 내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말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마지막 다나바라밀인데 그때 가서 이제 생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종류가 돈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돈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편안합니다. 왜냐면 물론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어려워요. 하지만은 그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깨끗해져 버리는데 문제는 그걸로 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 다나바람이 돈으로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돈으로 나오면 뭔가 의심받는 눈초리가 돈으로 나오면 다 처음부터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득하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안 나왔으면 싶은데 돈으로 안 나오면은 이게 깔끔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쵸 유지를 해가면서 이제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간 교정까지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 유지 단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던 분한테 교회 다니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 가시고 와서 이거는 그냥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도 권유하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그걸 꺼려하죠. 이제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꼭 자기 종교에 왜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마치 무슨 배신한 것 같은 무슨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주입시켜 놔가지고 그 상대방들은 그걸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억지로 그거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그 유지 단계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선택하게끔 이렇게 할 뿐이지만은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본인들의 인생의 병 업장이 진짜 깔끔하게 좋아지려면은 거기까지 다 해야 하는 거죠. 제가 팔자걸음 걸으려고 이 병원에 찾아가서 받은 거는 우리 프로그램을 치면은 치유까지만 거기는 해주는 거고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근데 여기는 치유까지가 아니라 교정, 유지까지 거기까지도 다 이제 도와드리는 그리고 유지라고 하는 거는 평생 한다고 보면 돼요. 평생 해야 하는 거고요. 사실 업장이라고 하는 게 근생에 생겨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업장,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또 누가 만들어준 거냐 하면은 내가 만든 거예요. 언제? 전생에 내가 그런 업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 태어나면서 그런 가정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또 업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게 금생에 생겼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100일 안에 아니면은 뭐 6, 7개월 정도로 다 깨끗하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적에는 몇 생을 거듭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금생에라도 이거를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내 환경을 결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 환경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이 환경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은 운명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습니다. 수상이 불이요 관상이요 관상이 불이요 골상이요 골상이 불이요 심상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손금이 아무리 좋아봐야 관상 좋은 거 못 따라가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봐야 골상 좋은 거 못 따라가고 골상이 아무리 좋아봐야 심상 좋은 거 못 따라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조선 마렵에 황해도 장단에서 장단 군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라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 상권을 그쪽에 그 개성 상단이 있거든. 상권을 갖다 그들한테 넘기라고 하면서 이제 군수한테 명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일본 상인들이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군수님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는 할아버지가 군수 직인을 확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주도 주셔야죠.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딱 뜯으니까 피가 나잖아. 인주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기급을 하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군수는 군수 통치권까지 있었거든. 군대도 다 군수 지휘하에 경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무섭죠. 그러니까 도망을 갔죠. 그 바람에 우리나라 그 상단 중에 개성 상단만 유일하게 일본으로 안 넘어가고 남았다. 뭐 그래서 이제 거기 공덕비가 되게 많이 있다. 고집도 세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씨 집안의 그 종갓집에 손이 끊기니까는 양자를 가셔가지고 이제 예산에 내려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충청도 예산에서는 저희 집을 윤장단집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아주 집도 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서는 가장 큰 부자고 유지잖아요. 양반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노상 그 사랑방에는 손님들이 항상 했어요. 그런데 이 손님들도 옛날엔 되게 이 관상 보고 사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방에 머물렀다가 한철을 나고 간대요. 그러면 또 그 집에서는 한철 나면은 여비 주고 또 옷도 해입혀 가지고 다 보내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느 때처럼 이제 사랑방에 이 사주 보고 관상 보는 이 선비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제 그 잡담들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지가 동냥을 하러 온 거라. 동냥하러 와서 봤는데 이 서로가 이 관상 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나는 세상에 살다 저런 관상은 처음 보네. 왜 하는 말이 어떻게 저놈은 누가 죽을 때까지 그 집 팔자야.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빌어먹을 팔잖아요. 야, 참 관상도 저런 그지 관상은 보다 처음 본다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그지가 이제 거기에 하나의 그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한철을 나니까는 이제 가을에 왔다가 봄에들 가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봄에 이제 옷도 받아 입고 가려고 하는데 또 그 거지가 또 동냥질 하러 온 거야. 그런데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게 천속군이 대상으로 바뀌었네. 관상이. 그래가지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지를 불러서 맛있는 거 이렇게 먹여가면서 자네 겨울 내내 뭐 했나?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겨울 내내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가을이 돼서 춥고 이제 어디 가서 빌어 먹을 수도 없고 6월 쪽에는 이제 절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 근처에 이제 수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겨울 날 겸 수덕사로 갔대요. 갔더니 그 스님이 너 밥 먹으려면 여기서 일해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 그 아궁이에 불 지피고 이거를 시키면 근데 이거 하는 동안에 항상 쉬지 않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지깽이 가지고 이제 불 떼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소리만 적으면은 스님이 와가지고 이놈 시키 나가라고 막 그따구로 나가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겨울에 쫓겨나지 않고 먹어야 되니까 죽으라고 그냥 큰 소리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봄 되니까 징그럽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쳐 나오는 거야. 도망쳐 나오는데 그 봄이 되니까는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이 개울물이 불었잖아요. 개울물이 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개미들이 새카맣게 그냥 떠내려가더라 이거야. 문득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거 긴 거를 갖다가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늘리고 했더니 개미들이 그걸 타고 올라가더래.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그 배고픈 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그 짓 하다가 그날 저녁은 점심 저녁 얻어먹지 못다 굶주렸다가 이제 오는 길이라고 하룻밤 자고 오는 길이라고. 역시 그 심상이 바뀌었구만. 그러니까 이 심상이 바뀌니까 역시 이 관상이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다. 역시 심상이라고 이제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심상이 불이요 업상이요 그러거든요. 이 업상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또 바꿔 얘기하면은 운명을 바꾸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운명을 바꿔주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진단, 치유, 교정, 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방법은 불교에서 하는 사마타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말은 본래 멈춘다 그런 소리입니다. 뭘 멈추느냐 하면은 잡념을 멈춘다 그래요. 잡념.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잡스러운 염이죠. 우리가 흔히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것들을 막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걸 갖다가 잡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잡념이 아니에요. 그건 잡생각이지. 한자로 얘기하면은 염이라기보다는 잡상, 생각 상자를 써가지고 잡상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잡념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금자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에 가 있으면 우리 생각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은 지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각도 이게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변해야지 이게 올바른 염이죠. 그러면 잡념은 마음이 지금에 있는데 생각이 변하지가 않아. 이게 잡념이에요.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갑자기 이 억울해, 분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생각이 거기에 머물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잡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강물이 쭉 흘러가다가도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고 할 때 보면은 거기 나무 뿌리나 뭐 돌뿌리 이런 게 있으니까는 소용돌이 치고 지나가잖아요. 요 나무나 돌뿌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 생각이 강해 흐르는 있는 그런 돌뿌리라고 잡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강하면은 딱 막혀가지고
강이 못 흘러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 딱 막혀서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의 목적은 그걸 흘러가게 하는 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외부에 있는 모든 자극을 끊어버리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극만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지켜보는 거.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없어지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시비 걸고 나한테 욕을 했어. 그래가지고 미친놈 그러고 나는 또 왔는데 이게 저거 귀찮게 한 대 때려주고 왔었으면 더 내가 속이 풀렸을 텐데 이제 이러면서 계속 생각이 이제 계속 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마타를 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생각이 와 자꾸. 나는 그 생각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그 생각이 자꾸 와.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승질대로 막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상상으로 여러 가지를 하겠죠. 한참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이거는 뭐냐면 이게 뚫어졌다는 거거든요. 잡념을 뚫고 지금 다시 또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멀어지는 거라.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안 하고 또 우리가 누구 미워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선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자꾸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은 이 생각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 그냥.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안 하게 하려고 이제 사마타는 그 잡념을 뚫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그 요가행을 통해 가지고 사마타는 이제 방법을 요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는 일단 외부의 자극을 다 차단한 채로 내면의 자극만을 받아서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관하면서 보는 거다. 그 목적은 잡념 없애기 위한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자극을 또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드리는 테마죠. 그 테마라고 하는 자극을 줘가지고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다 적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느 부분을 고치면 되는지를 제가 찾아내는 거죠. 몸이나 마음이 병든 경우 같은 경우는 의사가 환자하고 동일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환자의 진술에 의지하지 않고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하는 말에만 의지해서 진찰하면 이거는 엉터리 진찰이 됩니다. 환자가 나 감기 걸렸어요. 그런다 감기. 이거 엉터리거든. 의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하는 게 바로 이렇게 사마타를 이용해서 제가 테마를 드리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인생 내시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치유하는 방법은 진단할 적에는 테마로서 어떤 자극을 줘서 이러는 생각을 적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치유는 이제 약간 달라요. 자극을 주면서 생각을 다른 데로 마음을 다른 데를 보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진단 때의 테마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고 하는 건데, 예?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게 해봐야 계속 경험한 상태에서만 뱅뱅 돌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슨 치유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마음을 보내서 경험하지 않은 거를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테마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 단계에 가면은 보통 이제 문장이 셋으로 나뉘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께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문장을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 상식을 벗어난 세계로 떠나기 위한 거라.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경험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 마음을 보내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고 나서 보냈으면은 거기서 못마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원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 말과 행동을 바꾸기 위한 미션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하는 방법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달라요. 진단 때의 테마는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치유 때 테마는 이 사람을 지금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려고 다른 세계로 보내서 치유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다 적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적으라고 하는 게 이제 감정을 적으라고 그러죠.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사마타를 하고 났는데 사마타 중에 했던 생각을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로서 한번 감정을 적어보라고 하는 거고, 감정을 적으라고 그랬더니 감정 없고요. 그럴 리가 있나? 사마타 끝나고 난 상태, 지금 자기 감정 상태를 적으라는데 감정이 없으면 죽은 거야? 살아있잖아요. 그치? 어떻든지 간에, 뭐 감정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지? 그거를. 무덤덤하다. 별 생각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내 감정 상태가 왜 이랬나? 이렇게 보면서, 찾아보려고 하다 보면 이제 찾아지죠. 그 중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지를 적으라 그러니까는 어린애가 아버지하고 걷고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럼 그 사건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색은 이럴까 저럴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겠죠. 그 나머지가 이미지예요. 나머지 이미지는 경험하지 않은 거고, 또 내가 사색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떠올랐던 생각들, 그런 거죠. 이제 진단에서의 이미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병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사건과 사색은 그 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치유에서의 이미지는, 보통 치유할 적에는 이미지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뜬금없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아톰이 나타나고 백설공주가 어른이에요. 그리고 별로 그런 만화영화 하나도 안 좋아하는 분인데 아톰이 막 갑자기 날라오고 막 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내가 치유되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 밖에 있는 세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치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사건과 사색을 통해서는 치유가 된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거를 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해야 할 거는 사마타 꼭 하고 꼭 적어오고 꼭 상담하는 걸 빼먹지 않고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거는 또 다시 본인들이 뭔가 해야 할 건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적어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진단하고 또 치유해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교정 유지 단계까지도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은 금방 안 바뀌지만은 서서히 바뀌어요. 금방 바뀌는 분들도 있긴 해요. 갑자기 안 됐던 일들이 확 돼버린다든지. 근데 이거 원래는 이거 이제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해주려고 나온 프로그램이지, 어떤 지복적인 무당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한 건 아닌데, 무당들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결과물들은 나옵니다.